다음은 이제 의견 제출 통지 대응으로 넘어갈 텐데요.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에서 또 네, 뉴툴님께서 질문자가 많아. 예. 38년 기준 NFT와 상표권 중 우선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NFT와 상표권, NFT는 다른 개념이죠. NFT는 컨텐츠 자체가 좀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컨텐츠의 진위성에 관한 개념이고, 상표는 무조건 그 브랜드의 속성이다. 예를 들어서 솔비가 NFT로 무슨 뭐 그림을 해가지고 맞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솔비가, 가수 솔비가 화가로 변신해서 NFT가 맞나요? 아니면 NFT는 다른 분이었나요? NFT로 무언가를 그림 그렸다는 건 그 그림의 진위성인 겁니다. 상표하고 관심이 없어요. 상표는 38조에서는 인터넷 그 방송이나 그런 곳을 통해서 내가 어떤 브랜드를 알리고 있느냐, 그런 겁니다. 어떤 소스, 솔비면 솔비가 만약에 유튜브 방송을 하면 솔비, 이게 중요한 거지. NFT는 상표하고는 관심 좀 연관이 적은 개념입니다. 자, 직벌코리안이 제가 몇 년 전 순데리아 상표를 출원했는데 거절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출원한 만두리아는 등록이 되었습니다. 왜 순데리아는 거절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 상품 선정을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사관이 지적을 했는데 대응을 미처 못했으면, 아주 간단한 사유라도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지적을 했는데 대응을 하면 전체가 거절됩니다. 얄짤없이. 이게 좀 개선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개선해가지고 좀 더 상표 출원인한테 가혹하지 않게 바뀐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전에는 심사관이 뭐라도 간단한 거를 의견을 내라라고 기회를 줬는데 의견을 내지 않으면 100% 그냥 전체 거절됩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순데리아는 식별력은 있습니다. 식별력은 있는데 아마도 유사한 다른 상표가 있어서 거절된 게 아닌가 싶네요. 또 만두리아하고 순데리아는 또 달라요. 만두리아는 선행 상표가 없어서 등록됐고 순데리아는 선행 상표가 있어서 거절됐은 그런 가능성도 예상이 됩니다. 네, 이양진이 서울은 참 좋네요. 여기 경남 창원은 그냥 50만 원에 조사 출원 등록 후 10년치 비용 풀세트로 50만 원에 조사 출원 등록 비싸군요. 참고로 저만 해도 그렇게는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 부분은 제가 좀, 창원이라면 그래도 대전에 가까우니까 대전 본청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전 본청은 그래도 기차비 이렇게 저렴하면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것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출원을 했으면 의견 제출 통지가 나옵니다. 근데 셀프로 출원하신 분들 이 의견 제출 통지 대응하는 거 참 안 쉽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 쉽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그래도 그 중에 내가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은 어찌 해결을 해보시되, 이제 만약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단계에서 차라리 이 단계에서부터 대리인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다른 상표를 선정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뭐 내가 앞으로 혹시 쓸 거 같아가지고 출원했어, 의견 제출 통지가 나왔다, 근데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이거는 진짜 극복이 어렵다 한다, 그러면 아예 다른 상표 선정을 처음부터 선정하고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네, 어쨌든 또 만약에 대리인 통해서 이제 했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대응하겠구나라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표 출원하면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의견 제출 통지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로 나오는지 그 타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응 방법이. 첫 번째는 그나마 쉬운 방법입니다. 지정 상품이 잘못 지정된 경우입니다.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은 내가 속성을 내가 원한다고 그냥 대충 써서 등록되는 게 아니에요. 특허청에서 미리 예시한 것들을 고르거나 적어도 새로 만들더라도 아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지정 상품을 그 전에 특허청에서 예시한 것만 고르는 경우에는 뭐 별다른 탈이 없겠는데, 만약에 새로 지정하는 경우, 요즘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제 서비스업이 특히나 새로운 신종 서비스 또는 신종 상품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뭐라고 상품명을 해야 될지가 애매해요. 아까 NFT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특허청에서 예로부터 그런 NFT에 관한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심사관은 그게 뭔지 좀 더 정확하게 지정해 줄래? 라는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좀 뻔하긴 뻔한데 그래도 심사관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해라,
왜냐하면 상표가 등록되면 다른 사람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경계에 있기 때문에 권리 범위가 명확해야 된다. 그런 선에서 이거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심사관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근데 보통은 심사관이 제시하는 의견이 맞습니다.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심사관이 제시해 주는 대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심사관이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바꿨으니까 그럼 심사관은 바로 이제 통과를 해줍니다. 만약에 그러게 심사관 정말 몰라서 이걸 좀 이제 물어본 거다 그러면은 정말 정확하게 좀 지정을 해주는 게 좋고요. 제가 등록받은 사례에서도 터치블락이라는 상표인데 위생용 소독 및 멸균 기구 이렇게 멸균 기구 이렇게 했더니 심사관이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하면서 의료용 소독 및 멸균 기구 이렇게 하면 내가 받아줄게. 또 터치식 소독제 디스펜서 그랬더니 이거는 화장실용 터치식 소독제 디스펜서 이러면 받아줄게. 또 휴대용 소독제 디스펜서 이거는 좀 불명확한데 화장실용 휴대용 소독제 디스펜서 이렇게 하면 받아줄게. 그러면 그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셀프를 하시는 분들 이거를 절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는지 모르겠다. 서식 작성기에서 하면 되나 잘 모르겠다. 특허청 콜센터 전화하시면 됩니다. 1544-8080 전화하시면 거기서 이제 도움 얻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떻게 바꿔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의견 제출 통지서에 심사관 전화번호가 있어요. 심사관하고 직접 통화하셔가지고 나는 이런 거를 염두에 뒀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다. 심사관이 가이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상대적으로 지정 상품은 쉽게 이제 의견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의견 제출 통지가 나면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냥 거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셀프로 출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의견 제출 지정 상품에 대해서 의견 제출 통지가 아예 가급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 상품에 대한 거절 이유는 상대적으로 쉽고요. 이제 지정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 상표 선정을 했잖아요. 상표 선정을 했을 때 그 상표 선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의견 제출 통지가 나올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식별력에 관한 부분이 있겠죠. 이게 최소한의 이거는 특징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식별력이라고 그랬죠. 근데 처음에 이거를 선정을 할 때 난 모르고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선정을 했다. 정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심사관이 이게 식별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식별력이 있다라고 어떻게 해야지 설득을 해야 되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문 대리인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설득하는 것이 꽤 좀 난이도가 있는 편에 속하는데 쉬운 방법을 좀 보통의 대리인들이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비슷한 사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등록시킨 사례들 여러 제시를 하는 겁니다. 심사관님 보십시오. 심사관님은 이 상표에 대해서 식별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유사한 사례에서 식별력을 인정해서 등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가 비건푸드라는 상표를 출원한 적이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요. 근데 음식에 대해서 비건푸드라고 하면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음식이 비건이라는 거는 채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비건푸드는 채식용 음식이야. 정말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식별력이 없어요. 근데 화장품에 대해서는 비건푸드가 식별력이 있을까 없을까?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심사관은 이거는 비건푸드의 어떤 채식용 채식자를 위한 어떤 재료를 갖고 만드는 음식 속성을 가진 화장품이다. 그래서 식별력이 없다라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보십시오. 등록된 사례에서 선등록된 사례에서 화장품을 대상으로 다른 류는 참고가 안 돼요. 같은 류를 대상으로 화장품을 대상으로 슈퍼푸드가 일견 뭔가 되게 몸에 좋은 슈퍼푸드의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식별력을 인정해서 등록이 되었다. 프롬푸드 어디서 유래한 음식이란 뜻이라서 어떻게 보면 식별력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등록이 되었다. 컬러푸드 어떤 색소를 가지는 음식이라는 뜻에서 식별력이 없는 것 같지만 등록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음식의 소소한 속성을 가지는 상표는 적어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인정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례를 제시하면서 의견서를 통해서 의견을 내면 등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유사 사례를 많이 알아야지만 가능한 대응이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식별력이 없지만 만약에 이게 출원하는 시점에서 또는 요즘 바뀌었습니다. 이게 나중에라도 이게 광고 또는 어떤 상표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식별력이 별도로 취득된 경우, 이게 누구 상표인지를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아버렸어. 이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상표 등록을 내어줍니다. 지금 보시는 참소스, 혹시 여러분 참소스 보셨는지요? 여러분들 고기 사러 정육점 가시면 이 참소스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참소스가 차마다 차만 소스다, 이래서 식별력이 없는 걸로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많은 광고와 여러 많은 샘플 어떤 투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미 많이 알아버렸다. 갤럽 조사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3, 4, 50대 주부분들이 절반 이상이 알더라. 그 갤럽 조사를 가지고 심사관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미 이건 알려졌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됐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이렇게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셀프로 상표 출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광고비를 많이 들여서 상표를 많이 알려지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경우가 있다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조지아 커피 있죠. 조지아 커피도 이렇게 등록된 사례입니다. 조지아가 코카콜라사에서 나온 그 브랜드인데, 조지아가 국가 명칭 조지아도 있고요. 미국의 조지아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서 식별력이 없다 했는데 우리가 여기다 드린 광고비가 얼만데, 이런 식으로 광고비를 나타내서 이미 편의점 가면 누구나 다 조지아 커피를 알고서 사는구나 해서 네, 이렇게 유명해졌다라는 걸 해서 등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좋아요는 19분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번 누릅시다. 그리고 나중에 리플레이 보시는 분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경우는 등록이 가능하긴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식별력이 없는 것 말고 또 하나의 다른 사례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거절 이유가 선행상표하고 유사하다는 게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선행상표하고 유사하다는 거. 동일한 상표가 있는 거, 이건 정말 답도 없죠. 근데 비슷한 상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상표가 있어서 이거는 저 원래 상표권 가진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넌 등록시켜줄 수 없어. 그러면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상표하고 저 상표하고 내 상표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표의 유사하고 비유사가 상표 제도에서 식별력 만만치 않게 더 이상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고서 심사관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비슷하게 또 다른 경우에 요 정도 비슷하지만 따로 등록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또는 상표의 어떤 유사 여부 판단 방법, 외관 칭호 관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사관 이건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의견서를 제시해서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겪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미리 출원할 때 상표 검색을 많이 해서 적어도 내가 출원하려는 상표하고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를 많이 검색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동기에 맛있는 복수가 뭐 검색해야 되죠? 이동기 검색을 좀 철저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거르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의견 제출 통지 단계에서 이렇게 거절 이유가 나오면 참 어렵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이 와중에도 여러분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다음 챕터의 불사용 취소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간단하긴 하지만 아주 파워풀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힘내주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불사용 취소 심판인데,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또 쉬어가는 페이지로 저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제가 또 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궁금한 거 한번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일수가 그래도 251 재생일수가 나갔어요. 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4시 47분이니까 2시간 향해 가고 있네요. 예. 시간도 아주 뭐 적당하게 제가 많은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 제 목은 괜찮습니다. 괜찮고. 자, 창수통당님께서, 선행 등록이 있는데, 장수통닭, 닭 모양을 추가하여 등록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영어로만 표기되나요? 한글로 장수통닭을 사용하면 침해가 되나요? 상표의 유사 여부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디로 사용되냐면, 등록상표가 있는데 내가 이런 상표를 썼을 때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때도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등록상표와 내가 사용하는 상표가 유사하면 침해가 되는 것이고, 유사하지 않으면 침해가 안 되는 건데, 이 유사 여부 판단할 때 외관, 칭호, 관념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외관은 생긴 거, 칭호는 호칭, 불리는 거, 관념, 의미. 셋 중에 하나라도 비슷하면 이거는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장수통닭이라고 했죠. 근데 영어로 장수통닭 상표 등록을 받았는데 내가 한글로 장수통닭을 썼다. 생긴 건 달라요. 영어 스펠링도 다르고. 근데 발음이 장수통닭 같죠.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장수통닭, 의미도 장수 오래 산다. 오래 사는 통닭이다. 한글로 장수통닭도 오래 사는 통닭이다. 의미, 관념이 같아요. 호칭과 관념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침해가 됩니다. 외관, 칭호, 관념.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상표 등록을 받을 때 도형 같은 거 빼고 한글로만, 또 이게 장수통닭은 굳이 영어 아니잖아요. 한글로만, 만약에 영어 베이스로 된 상표면 영어로만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만 하면 외관, 칭호, 관념 셋 중에 하나로 유사하면 다른 상표를 걸러주기 때문에 강하게 상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닭 상표의 문양을 고글의 3조고에서 따오면 좋죠. 근데 3조고를 모티브로 한 상표 브랜드가 꽤 있을 겁니다. 그 자체도 따져야 되고, 그렇게 등록됐다고 해서 내가 장수통닭을 사용하는 게 면제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장수통닭을 사용하게 되면 어쨌든 등록된 장수통닭의 침해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한글과 영어의 어떤 갭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글자로 등록 선표를 받았으면 내가 그 글자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침해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남이 등록받은 글자는 이왕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김상감님 특허 방송에 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불사용 취소 심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용 취소 심판이 되게 말이 어렵고 의미도 어려워요. 하지만 이 불사용 취소 심판은 정말로 쉽고 정말로 강력한 그런 제도입니다. 몰라서 사용을 안 할 뿐이지 실무상 정말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어떨 때 사용되냐면 내가 상표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생겼어요.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어떤 걸림돌? 짜잔 하고 앞에 등록된 상표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동기에 맛있는 복숭아 상표 출원을 했는데 저기 이동기에 복숭아가 이미 등록돼 있어요. 그랬더니 심사관이 등록된 상표 있어. 외통수입니다. 그거 정말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동기의 복숭아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불사용 취소 심판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걸림돌의 등록 상표를 없애고 걸림돌이 없어지면 내가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뭐냐? 어떤 조건이냐? 등록된 상표가 3년 동안, 3년입니다. 3년이 중요하고요. 3년 동안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취소를 신청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이 2가지예요. 3년 동안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이걸 어떻게 하느냐? 등록 상표가 언제 등록된지 보면 되죠. 언제 등록됐는지, 등록된 지가 벌써 몇 년 됐네? 2번째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 포털 검색해보면 알아요. 요즘 뭔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웬만해서는 포털이 검색이 됩니다. 이동기 복숭아 검색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면 사용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불사용 취소 심판에 해당되겠구나. 그러면 취소 심판을 넣으면 돼요. 절차 복잡하느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불사용 취소 심판은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이 심판 청구서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 상표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취소시켜 주십시오라고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심판원에서 상표권자한테 서류를 전달하면서 자, 너의 등록 상표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취소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당신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 증거를 당신이 대. 그러니까 결국은 보통은 뭔가를 상표를 취소시키거나 뭐 무효시키거나 하면은 그 취소를 주장한 사람이 취소되어야 하는 증거를 대야 되는데 이 불사용 취소 심판은 유독 신기하게 상표권자가 내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증명을 할 수 없으면 볼 것도 없이 취소가 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상표는 선택에 의한 거랬잖아요. 선택에 의한 거기 때문에 내가 좋은 상표를 무단히 막 등록을 받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등록을 받아 놓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상표는 사용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활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 받아 놓고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굳이 상표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3년 정도는 상표를 사용할 준비에 필요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3년을 인정을 하는 건데 등록된 지 3년이 지났어? 쓰지 않았어? 그러면 네가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네. 그러면 취소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신청하면 취소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오른쪽에 있는 사례가 그렇습니다. 보시면 제 클라이언트께서 시크리트 에메랄드라는 상표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원하셨어요. 정말로 강하게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미 에메랄드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저 에메랄드 때문에 일단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는 시크리트 에메랄드를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브랜드는 출시를 했어요. 근데 봤더니 이게 등록된 지 3년 동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 불사용 취소 심판을 믿고서 한번 해봅시다 해서 취소 심판을 넣었더니 취소 심판 청구서를 넣고 기다렸죠. 상대방이 억울해도 소용없어요. 이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내지 못하면 무조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상표가 등록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근데 지금 중간에 거절된 이력이 한 번 있는데 저 때는 좀 규정이 깐깐해가지고 거절되고 상표 출원을 해야지만 불사용 취소 심판의 조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원하고 취소 심판 넣고 취소되니까 다시 출원해서 이게 등록이 된 건데 요즘은 저 제도가 아주 쉽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저거 안 쓰고 있네? 그냥 취소 심판 따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출원한 게 잠깐 심사가 기다렸다가 등록이 됩니다. 아주 정말 강력한 제도고요. 사용도 쉽고 하기 때문에 직벌부동산님 내 일 때문에 퇴장하신다고요? 네,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네, 그래서 이 불사용 취소 심판 알게만 하면 특히나 셀프 상표 출원하시는 분들 내가 출원했는데 이런 상표 때문에 거절된다. 유사 상표 때문에 거절될 것 같다. 그 상표 혹시 3년 동안 사용 안 되고 있다. 취소 심판 넣으면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등록된다는 건 아니지만 걸림돌이 제거되기 때문에 등록 가능한 기회가 생긴다는 거 아시고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